안녕하세요. 아이엠 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건강 속설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검은콩 먹으면 탈모 예방이 되더라. 검은콩 먹으면 뭐 머리숱이 까맣게 변하더라.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과학적인 검증은 안 됐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뭐 콩 먹는다고 어떻게 머리카락이 나거나 뭐 하얘졌던 머리카락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예 얼토당토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검은 콩을 먹었을 때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고 또 섭취 방법들이 각자 또 많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검은 콩 얘기가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는 다분히 한약적인 개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 한자들이라서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게 동의보감이거든요. 동의보감에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장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양쪽에 있고 이렇게 콩처럼 생겨 있죠. 그래서 콩팥이라고 그러잖아요. 콩이랑 비슷하게 생긴 신장의 기운이 어떤 일을 하려냐면 여기 동의보감 모발문을 보면은 발속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발은 이거 머리카락들 이런 거는 신장의 기운이 주관한다는 얘기죠.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모발이 빠지거나 뭐 하얗게 변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면 탈모를 예방한다거나 하는 치료들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한의원의 탈모 클리닉들은 그런 약들을, 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한의사 입장에서 사실 검은 콩을 약재로 사용하진 않아요. 약성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는 건데요. 그 약성이 좋지 않다는 말을 다르게 좀 포장해서 잘 표현하면 부작용이 적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 음식으로 활용을 해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삼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다분히 한의학적인 뭐 신의 모양, 신장의 모양 이런 걸 따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은 콩이잖아요. 검은색. 그게 오행의 개념에서 청적, 황백, 흑이라고 하는 오행의 개념에서 그 흑색, 검은색이 신장의 기운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철학적인 사유죠. 철학적인 사유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검은 콩이 뭐 모발에, 탈모에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경험적인 축적도 굉장히 무시 못해요. 검은 콩을 먹었더니까 혹은 뭐 검은 깨들을 먹었더니까 머리가 검어졌다라든가 머리숱이 좀 풍성해졌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검정콩, 검은콩은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경험의 축적인 거죠. 그런 말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렇게 그냥 철학적 사유 아니면은 경험적인 얘기로 치부하기엔 그래도 아예 무시 못할 요소들이 꽤 있어요. 이 검은 콩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가 뭔가요?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그러죠. 단백질의 보고죠. 단백질의 저장고.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을 보면 뭐 서리태, 서목태, 흑태 다 검은 콩들이에요. 이런 검은 콩들이 실제로 한 40% 정도의 콩 100g 중에 40g이 단백질이거든요. 콩 중에서 한 40%나 되는 분량이 다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것도 색깔도 보세요. 밑에 렌틸콩, 완두콩, 뭐 병아리콩 이런 좀 노랗거나 아니면 녹색의 콩들은 실제로 단백질 함량이 검은 콩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약에 콩을 계속 먹는다 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 부족이나 단백질 과다 사용, 그러니까 몸에서 단백질을 많이 사용하거나 뭐 없거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콩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요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잘 안 먹고 단백질도 거의 섭취를 안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머리 잘 빠지거든요. 실제로 잘 빠지거든요. 뭐 섭취량이 부족하다기보다 너무 많이 쓰는 분들, 헬스, 근육 막 오락부락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고, 물론 단백질 파우더도 막 먹고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그 먹은 단백질을 대부분 다 근육 합성하는 데 사용을 하니까 머리카락 만드는 데는 잘 안 쓰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콩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콩을 이런 분들이 섭취하실 때는 콩에 있는 단백질을 섭취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볶아서 막 먹는 콩보다는 삶아서 먹는 콩이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더 많게 하려면 콩을 삶아서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좀 마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이소플라본이거든요.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뭐냐면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표현하는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갱년기성 탈모 겪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오는, 그런 갱년기 여성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은
뭐 열이 뜬다거나 너무 더워요. 한겨울인데 창문을 막 열어젖혀야 되고 이런 상열감, 위쪽으로 열이 뜨는 그런 열감을 느끼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거 말고도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는 게 바로 탈모예요. 이런 갱년기성 탈모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은 콩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에스트로겐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콩을 조금씩 드시면서 섭취해 가면서 몸속 에스트로겐 레벨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 탈모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섭취하셔야 되냐면 콩을 단순히 볶는다, 삶는다 이게 아니라 발효된 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게 이소플라본의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인즉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발효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면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섭취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콩의 영양 성분이 또 뭐가 있냐면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콩이 검은 콩이라고 하잖아요. 그 검은 콩, 그 검은색을 내게 하는 색소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색소 성분들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효과를 내고 또 항염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항산화는 어떤 개념이랑 항상 함께 다니냐면 노화라는 개념이랑 함께 다닙니다. 몸이 세포가 계속 늙어가고 계속 사용하고 하면서 몸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조직의 손상이 많아지거든요. 그 손상시키는 게 바로 활성산소들이에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조직 손상을 시키는 거고 그런 활성산소들이 머리 빠지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탈모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콩의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시는 게 좋겠죠. 항염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을 줄이는 실제로 두피 촬영해 보면 그런 염증성 탈모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콩을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때는 콩의 안토시아닌을 목표로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콩의 그 검은색 색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콩을 다 드시진 않아도 돼요. 콩 껍질에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가장 간편하게 안토시아닌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차예요, 차. 검은 콩을 볶아서 따뜻한 물에 우려내면 그 물이 조금씩 검해지거든요. 그 물을 차 형태로 드시는 게 부담이 적은 섭취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검은 콩을 이용해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길래 검은 콩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을까라는 거, 그런 의문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 가지의 영양소들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콩의 대표적인 영양 성분, 단백질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검은 콩의 검은색을 내고 있는 그 색소 성분, 안토시아닌까지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섭취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너무 나는 안토시아닌이니까 차로만 먹어야 돼 이건 아니고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더 낫거든요. 보통 콩은 하루에 30g에서 50g까지를 섭취량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드시면 일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